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계속해서 전일 하락이 있었던 날 다음 날에는 반등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관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수 기회를 계속해서 찾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오늘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을 강하게 견인했고 S&P 500은 0.61%, 나스닥은 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다시 한번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은 많은 매크로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고 조정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해도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 시장의 강한 회복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식과 정치를 무조건 분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반등 신호가 일어나면 조금이라도 매수하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갭상승 이후 추가 상승이 나타났고 오전 10시부터 조정이 나왔지만 갭상승 폭만큼만 하락한 뒤 다시 자금 유입이 지속되며 장 후반까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61% 상승하며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락장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 신호를 이용하여 단기 상승 추세 시작을 판단하지만 많은 헤지펀드는 역대 고점 돌파를 기준으로 단기 상승 사이클의 시작을 판단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단기 상승 추세는 아직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실적 시즌이 긍정적으로 전개된다면 큰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측보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은 0.3% 상승에 그쳤고 이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일 비중 S&P 500이 여전히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 시장에 광범위하게 자금이 퍼지기보다는 특정 주식들의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으니 주도주 위주의 투자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특히나 굳이 전략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기보다 시장이 분명한 하락 신호를 줄 때까지는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기회가 포착되면 현금 비중을 활용해 매수에 나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소형주 지수도 1% 넘게 상승하며 두 번째 저항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리 인하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소형주 역시 상승 추세를 지속 중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급락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주식의 매력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채권은 단기적으로 현금 파킹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금은 0.45% 상승했지만 단기 횡보세에 머물고 있어 모멘텀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가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 만약 명확한 돌파가 나온다면 추세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3월부터 공포지수를 이용해서 집중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인 섹터는 바이오테크로 ARKG ETF가 급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주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소형주의 흐름이 본격화되거나 단기 상승 사이클의 막바지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열린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 극심한 탐욕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매도 시그널은 아니지만 이럴수록 리스크 관리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9일 수요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단기, 중기, 장기 모두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저의 경우 현재 주식 비중은 약 80% 수준이며 단기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추가 매수하기엔 다소 조심스러운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보이는 종목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무조건적인 매도보다는 시장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유연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늘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며 셋업이 보이면 매수하고 리스크가 감지되면 매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주도주들의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의 왕, AI의 왕, 엔비디아는 또다시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심리를 리셋하고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꽉 붙잡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신고점 돌파 매수가 성공적이었던 만큼
이제부터는 역대 정고점이었던 $153를 크게 붕괴하면서 다시 한번 심리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리더이자 AI의 황태자인 팔란티어는 오늘 2% 상승했습니다. 천천히 오르는 모습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급등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실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클라우드 리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39% 상승했습니다. 실적 돌파 이후 저와 함께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약 2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심리가 리셋됐기 때문에 굳이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기보다는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지선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처럼 테슬라는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로보택시 런칭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공화당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로 인해 결국은 성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차트 분석이 무의미하며 전혀 모멘텀이 없습니다. 모빌리티 리더인 우버는 최근 돌파 이후 돌파한 가격대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웨이모의 로보택시 런칭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버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GE Vernova는 오늘도 약 1%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오르는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우리는 저전부터 계속 모아왔기 때문에 굳이 실적 전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붕괴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도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매우 건강한 흐름입니다. 이런 모습은 나쁘지 않으며 실적 발표 이후 $100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적과 함께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리더 브로드컴은 오늘 2.24%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신고가 돌파 매수가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상승을 계속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 리더 오라클은 실적 돌파 이후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다 매도하고 떠나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소형 원자로 리더 오클로는 최근 몇 주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서서히 지지선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관찰한 후 반등 신호가 보이면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 리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우리가 가장 먼저 매수했던 팔란티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와 함께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하락장에서 잘 버틴 주도주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실적 돌파 이후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크리로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을 즐기는 순간이며 올해 세 자릿수 실적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QQQ를 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상승 추세 11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단기 상승 추세 후반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호흡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측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포인트가 보이는 주식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볼 때마다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한 그 추세가 끝나는 날까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식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격적 매수는 하지 않지만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주도주 중 너무 오른 종목은 기다리더라도 아직 매수 포인트가 보이는 종목은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시장이 상승이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는 트레이딩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금은 많은데 투자를 못하고 있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주도주들의 적립식 투자하시거나 S&P 500의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기다리시다가 상승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너무 올랐다는 이유로 시장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것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